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지난 3월 한인 4명 등 총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란타 일대 스파 안마업소 총격범에게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검찰이 밝혔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부 일부 주들에서 유류 공급 차질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틀란타 총격범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전이 됐네요. 네, 애틀란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화요일 공식 기소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대배심과 체로키 카운티 대배심이 살인과 국내 테러 등 혐의를 명시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 구형 과정에서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사형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풀턴 카운티 검찰이 밝힌 것입니다. 네, 이 해당 총경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되짚어 보도록 하죠. 네, 지난 3월 16일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란타 일대의 안마업소 3곳에서 1시간 사이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틀란타 북쪽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업소에서 일어났는데 아시아계 여성 2명을 포함한 4명이 이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어서 아틀란타 시내 업소 2곳에서도 총격이 일어나 총 4명이 또 추가로 숨졌는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 4명이 사망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한국계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였고 특히 4명은 한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현지 아시아계와 또 한인 커뮤니티가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아시아계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른바 증오 행위가 급증한 통계와 맞물리면서도 또 미 전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현지 경찰은 이 애런 롱을 입건할 당시 살인 혐의 8건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롱이 성행위 중독을 호소한 사실을 강조를 해서 당시 또 많은 또 아시아계 또 한인 사회가 반발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 전역의 에이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요. 또 한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 자, 이번에 검찰이 롱의 범행 증오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격범 롱이 아시아계 인종과 여성의 성별을 표적 삼아서 희생자를 고른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애틀란타를 관할하는 풀턴 카운티 검찰이 이날 밝힌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찰청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신의 임기 중에 사형을 구형할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게 옳다, 그게 정의라 이렇게 믿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형량이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살인을 비롯한 기본 혐의에서 형량이 가중이 되게 됩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관련 법령이 작년 7월에 공식 발효가 됐는데 이 윌리스 검찰청장은 주 역사상 증오범죄 관련 법규를 처음 적용하게 된다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다만 사건 발생 업소 3곳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이 포함된 체로키 카운티 검찰의 판단은 풀턴 카운티 검찰의 판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체로키 카운티 검찰의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오범죄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배심의 기소 이후에도 아직 증오범죄 적용에 관해서는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밝혔는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에 대해서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 정치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롱의 공판 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 직후에 애틀란타를 방문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애틀란타를 직접 방문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또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 증오 사건에 대응할 추가 대책을 관계 당국에 지시를 했었죠. 네. 자, 그러자 법무부가 나서서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활동 조율을 직접 법무부가 맡도록 했고 일반 국민들을 향한 교육을 위해 온라인 자료집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과 흑인, 원주민, 중남미계와 동등한 미국 역사의 분명한 일원임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군에서 복무한 한인 안수산 여사와 필립 안, 랄프 안, 이 3남매의 이야기 등을 또 중요하게 이 책자에서 자료집으로 다루게 했는데 이들 3남매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 사건 직후에 또 그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라는 또 운동도 더욱 촉발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도 나왔었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시아계 대상 이 증오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 이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지난달 상원 본회의에서 코비드-19 헤이트 크라임 액트 이 증오범죄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찬성 94, 반대 1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이 됐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해준 데 감사를 표하면서 아시아계 사회를 위한 정치권의 연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감사를 또 표했습니다. 예. 자, 이 법안은 연방 법무부 내에 아시아계 대상 혐오 사건 검토를 급행으로 처리하는 직위를 새로 두도록 했고 지역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법무부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혐오 범죄 자료 수집을 촉진하는 조항도 있고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핫라인 전화도 설치하도록 법안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최종 입법까지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최종 입법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미 이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서 무난히 서명이 될 것 같고 하원 네.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민주당 관련 법안 처리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에서도 상원 채택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반대할 요인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에서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네, 동부 해안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가정용 또 산업용 연료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플로리다에서 큰 영향을 받는데 이미 플로리다와 조지아 또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주유소에 가스가 아예 없거나 판매량을 제한하는 곳이 잇따릅니다. 그나마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이 기름값이 대폭 올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는 주유소마다 이 비축량을 다 소진이 돼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가스가 남아있는 주유소라 하더라도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이제 일반유 그리고 중급유는 이미 다 동이 났고 가장 비싼 이 프리미엄 고급유만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1인당 리밋으로 $20만 넣게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네. 또 대형 군사기지 포트 브래그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필 지역에서도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제 이게 군부대까지 있는 곳까지 악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관계부처 장관들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이 바닥나 버릴 것을 해당 지역의 주지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연방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상황을 틈타서 만약에 주유소 등에서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연방교통부에서는 이 송유관이 아니라 이 트럭을 통한 연료 운송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좀 짚어보죠. 송유관 업체가 전산망을 받은 여파가 큽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인데 동부 해안 지역 주들에게서 소비하는 연료 공급의 거의 반, 45%를 담당을 합니다. 네. 바로 지난 5월 7일 랜섬웨어 침투 피해를 확인한 뒤에 주요 관들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재가동 결정이 이제 어제 저녁에 재개를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복구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자, 랜섬웨어가 뭐냐면 전산망을 공격해서 중요한 정보를 묶어놓고 그걸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제대로 송유관이 작동이 되려면은 며칠은 더 걸릴 것이다라고 그레놈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상황이 조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의 불편도 큰 문제지만 산업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증가합니다. 예.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동요하지 말고 사태 수습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업계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업계에서 나름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의 비상대책에 따라서 산업용 연료는 철도 그리고 육로 운송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비행기에 넣는 이 항공유의 경우는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항공 운송을 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유류세를 면제하는 등 관계 당국의 지원책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 송유관 업체의 전산 공격을 가한 주체 확인이 됐나요? 네,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집단이 자신들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당국이 파악한 주체와 동일한데 이 집단은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국제적인 현안으로 비화할 조짐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벌써 초래가 됐는데 국제적인 현안이 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바로 이 다크사이드가 러시아에 근거를 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이 사건을 범죄 행위로 규정을 했고 러시아에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앞서 발생했던 해커 공격들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기 때문에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또 사안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